안녕하십니까. 홍익인간 세상을 꿈꾸는 임기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홍익인간 개념을 바로 세우자. 홍익인간 개념을 바로 세워야 현대적인 적용 문제, 지금까지 홍익인간 개념은 과거에 건국이념, 통치이념으로만 알려져 있고 실용적인 방안에 대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본 발표자는 홍익인간 개념을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바로 세워서 현대적인 적용 가능성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을 남녀든 관계없이 모두 이롭게 한다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현대적으로 홍익인간 사상을 국정 운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세대, 직업, 학력, 소득,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구분별로 우리나라를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대적으로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 발표에서 말씀드릴 차례는 먼저 홍익인간 개념 관련돼서 선행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고 이 홍익인간 개념과 관련된 이 전제 조건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소개한 뒤에 바로 이어서 홍익인간의 전제가 되는 성통공안의 의미 그리고 제세이화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 재정의를 요약하고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홍익인간 개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보통 홍익인간의 개념에 대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렇게 알고 있고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정리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 박정학의 연구 결과에서는 홍익의 의미를 우리의 이익, 모두의 이익으로 해석을 했었고요. 최근 신용화 교수 논문에서는 홍익의 홍을 크게 모두 이렇게 해석을 한 바가 있고요. 홍익의 이익에 대해서는 현대의 이익으로 풀이를 해서 이 홍익에 대해서 널리 크게 이롭게 한다라고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홍익인간 개념과 관련돼서 중요한 설명사항이 있습니다. 이 홍익인간의 개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널리 이롭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전제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홍익인간의 전제 조건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조한석의 논문에서는 이 성통을 제세이화나 홍익인간의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김철수 논문에서도 이 홍익인간 개념은 이 제세이화에 전제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제세이화라는 것은 홍익인간의 구체적인 방법이면서 실천 수단의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조호코 교수도 이 홍익인간 하기 위해서는 성통공안과 제세이화가 같이 맞물려야 된다. 이 상호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성통공안과 제세이화가 홍익인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론이면서 이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려운 교수도 이제 홍익인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또는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제세 이화가 권력 작용의 대상으로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홍익인간을 하기 위해서는, 즉 홍익인간의 그 이념을 가지고 이 건국 이념이랄지 통치 이념을 실제 활용함에 있어서는 제세 이화에 대한 이 권력 작용이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 이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 성통공안의 문제, 제세2화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필수 조건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이 명문의 근거로서는 연표문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이 연표문의 명문에 의거해서 홍익인간의 전제 조건임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원문에는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2화라야 홍익인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연표문의 문장이 길지는 않는데요. 이제 기존에 당시에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명상 같은 그런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 수행하는 수행자와 이제 하느님이 이제 일치가 돼서, 즉 명상 수행의 충족을 이루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된 다음에야 이제 성통광명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랬을 때 제세2화 심신수련이라든지 그 당시에 생활 지침이라든지 요즘 말로 말하는 이제 법률과 제도를 준수한다든지 사회적인 간섭을 지킨다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걸 제세2화라고 합니다. 이 제세2화라야 홍익인간을 할 수 있다. 홍익인간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랬을 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일신강충이라는 수련의 전 과정을 충족해야 되고, 그 결과로서 성통광명의 확인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여건 하에서 제세2화의 어떤 작용으로서 제세2화에 충족이 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일신강충을 하고 그 결과로서 성통광명이 충족된 뒤에 제세2화의 실천을 한 그런 상황이라야 결과적으로 이 통치 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처럼 모두 또는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홍익인간 개념에 관해서 일반적인 기존의 해석과 이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 홍익인간 관련돼서 이 성통공안의 의미와 이 제세2화의 의미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통공안은 제가 잠깐 드리기를 이제 고조선 당시에 이제 명상수행의 이제 결과로서 얻는 정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공동체 이념으로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수련법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이 김광림 교수 논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삼일신고의 진리훈에 이제 이른바 삼법 수행론이라고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 수행법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에도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감정을 수행하는 수행법, 그 다음에 숨결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6식의 수행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촉이라 해서 감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6촉 금촉법이 이제 비결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제 제 저서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자세하게 발표를 드릴 예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제 3.1신고 그 지감 조시 금촉의 3법 수행법에 의거해서 이제 성통공헌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박진규 교수의 그 논문에 의거하면 이제 이론은 이게 소개가 되고 전수가 되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떠한 수행법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 비결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제 그 3.1신고 3법 수행 이론에 의거해서 그 수행을 이제 완성한 자라야 다른 존재와 더불어서 도덕적 책임감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이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홍익인간 사상은 이제 통치 이념이면서 뭐 윤리 이념이면서 뭐 다양하게 이제 정치 이념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러한 이제 성통공헌을 제대로 완벽하게 했을 때라야 오늘날 현재 이 법제라든지 그 사회 관습이라든지 어떤 개인 수신 규제에 대한 그 준수를 하기 위해서 성통공헌이 충족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 그런 조건 하에서 이 관련자들이 이걸 결정한다든지 통치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 책임감을 자각할 수 있고, 또 그런 자각 하에서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이제 있다, 그런 점을 이제 그 주장을 했고, 그렇게 자세하게 논문을 완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통공헌의 의미는 그 현대적인 제세이와 법률 제도의 올바른 준수 집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통공헌을 해야만이 도덕적 책임감을 자각할 수도 있고, 자각을 한 선에서 실천도 올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현대적으로 홍익인간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성통공헌이 출발점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세이화의 의미, 저는 지난번 발표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세이화는 오늘날 현대국가의 법령 시행, 정책 시행과 사회규범, 사회관습의 준수, 개인 수신 규제의 실천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제 그 4가지 논문을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먼저 임재해 교수 논문에서는 이 주곡, 주명, 주병, 아마 요즘으로 치면 이제 장관급의 정부 부처에 해당되는 부처의 관리들이 360여사의 제세이화의 방법, 그러니까 이제 법률과 제도적 시행 내용이 이제 60여 가지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러한 제세이화의 방법으로 이 통치한 높은 수준, 그러니까 통치를 이제 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런 걸로 국가에서 대통령이 통치한다는 의미는 현대 국가에서 말하면 이제 법령을 시행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정책을 시행한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죠. 민영 교수는 그 내용이 이제 참정개경에 나와 있는데, 참정개경의 주 내용은 일상생활과 개인 수행 및 심성연마의 기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조석봉 교수께서는 이제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제세이화는 정책 시행에 해당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조명래 교수도 이 참정 개경은 이제 366사 체계인데 오늘날 법령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이제 집약적으로 오늘날 현대 국가의 법령 정책 시행과 사회 규범,
사회 관습의 준수와 개인 수신 규제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익인간 하기 위해서는 이 성통 공헌을 해서 그 도덕적 책임감과 이제 그 제세이화라는 이 제도적인 법적인 근거, 그 다음에 그 사회 규범 관습이라든지 어떤 개인 개인 수신의 이른바 말하는 이제 도덕성이 그 충족의 어떤 실천이 전제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홍익인간 개념의 그 해석을 바르게 정리를 드리고 이 결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익인간 개념은 지금까지는 이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설명을 이제 들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발표에서는 이 성통공헌의 명상 충족과 제세이화의 실천을 전제로 해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이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발표자는 이제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홍익인간 실현의 대상인 인간 모두에 대해서 누구인지 알 수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인간 모두에 대해서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 그 특성별로 이 현대의 법령과 정책 시행 등 제세이화 실천을 통해서 현대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익인간 개념을 그 인간이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랬을 때 그 이제 이 해석을 확대해서 보자면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등 해서 뭐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국적을 하였든지 그 모두 이롭게 한다로 확장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정의를 이렇게 그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광범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이러한 그 정의를 그 정립하게 되면 그 성별로도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할 수 있고, 세대, 연령별로도 모두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 현대의 그 정책과 정책 그 시행과 제도 그 집행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이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별로도 모두 만족스럽게 모두 이익이 되게 결정할 수 있는 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국가이든지 합당하게 그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한다로 결정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이렇게 홍익인간에 대한 개념을 그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한다로 바로 정의를 할 때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이렇게 할 수 있고, 노령층이든 청장년이든 또 뭐 대기업이랄지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기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기업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적용한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하고 이제 보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과거의 참고 문헌인데요. 그 홍익인간 사상을 그 통치자와 이 관리 계급의 관계이다.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이 통치자는 피통치자와의 관계이면서 즉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다, 이렇게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라는 것은 이제 좁게 보면 대통령이지만 넓게 보면 현대의 법령 제도의 결정권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입법사법 행정기관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어떤 시행을 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결과적으로 입법 행위, 판결 행위, 결정 행위와 관련된 모든 직무 수행자라 할 것입니다. 뭐 정부 부처의 기한자부터 뭐 장관, 그 위에 총리,
대통령까지 모든 그런 관련 직무 수행자를 통치자라고 이제 폭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 제도 결정권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학술, 종교, 언론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대기업을 하든 중소기업을 하든 모두 인간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확장적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익인간 개념을 뭐 널리 이렇게 하라, 그렇게 불확실한 다소 이제 의미의 부여가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었는데,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바른 정의를 한다면, 홍익인간 개념을 바로 세운다면 현대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어떠한 이제 통치 영역이든지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한다를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이제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발표 내용이 유익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